야, 너 한쪽 몸을 못 쓰게 되니까 어떤 점이 제일 답답하냐? 그런데 그 친구분의 대답이 아주 의외였습니다. 가장 불편한 점이 바로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불편한 것이 왜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이었나? 신기하지 않으세요? 반신을 못 쓰게 돼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입에서 가장 답답한 점이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점이라는 말이죠. 나이가 들면 결국 포경 수술을 하는 게 좋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혈관 관련 질환이 생기기 전에 미리 수술을 하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니어분들의 성생활이 가지는 의미와 성생활을 하실 때 신경 쓰시면 좋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니어분들의 포경수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포경수술이라면 아주 보편적인 수술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받은 수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나이대별로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20년 전쯤에는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받았습니다. 거의 90%에 가깝다라는 집계까지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받았다라고 저희가 느낄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포경수술 비율은 대략 60% 정도고요. 점점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니어분들 정도의 나이에는 포경수술이 그렇게까지 보편적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최근 포경수술의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피임 도구의 사용에 대한 교육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보편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위생을 위한 포경수술은 필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약간은 다른 시각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포경수술을 하러 오신 70대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진료실에 딱 들어오실 때 딱 봤을 때 기품이 딱 느껴지는 그런 아주 점잖은 분이셨죠. 막 부자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검소하고 차분하게 생활하시는 아주 시인 같은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올 때 상쾌한 향기 같은 것도 나는 그런 아주 인상이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런 분께서 무슨 일로 진료실로 오셨을까 궁금해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포경수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분들이죠.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70대 분들은 포경수술을 잘 하지 않는데요. 제가 어르신 잠깐 뵙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한눈에 뵙기에도 무척 청결하시고 위생관리 잘 하실 것 같은데 굳이 포경수술 필요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감님께서 단호하게 나는 포경수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포경수술을 할 수 있는 피부인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만성적으로 포피에 염증이나 습진을 앓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주 씻어주지 않아서 치구라고 부르는 그런 찌꺼기가 늘 붙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습진과 찌꺼기를 방치하게 되면 그것들이 피부를 괴롭히게 되면서 포경수술을 했을 때 살이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경이 피부는 무척 부드러운데 그곳에 염증이 생기면 수술 후에 실밥이 녹아버리거나 숨어있던 균이 번식하면서 상처가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몇 번을 다시 봉합을 하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 음경 꼭 확인하는데 그분은 음경 피부도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다만 자연 포경인 상태에서 평생을 사시다가 나이가 들면서 최근 포피가 밑으로 내려와 자연 포경이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는 하셨죠. 그래서 이분께서는 자연 포경이 사라지면서 그게 뭔가 불편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수술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수술을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감님께서는 제가 수술을 한참 진행하는 동안에 그때 수술을 받는 진짜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최근에 뇌경색을 앓게 되는 친구분 때문이었습니다. 뇌경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풍이죠. 영감님의 친구분께서는 갑자기 뇌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한쪽 반신을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겠죠. 그곳에 수술 받으시는 영감님이 병문안을 최근에 갔던 겁니다. 다행히 뇌졸중을 겪으신 친구분은 정신만은 굉장히 맑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식도 있고 이야기도 잘 하고 음식도 삼킬 수 있는 어느 정도 다행인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신 영감님은 친구에게 과일도 깎아주시고 이런저런 고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갑자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야,
너 한쪽 몸을 못 쓰게 되니까 어떤 점이 제일 답답하냐? 나도 나이가 들고 너나 나나 같은 고향에서 같은 밥 먹고 평생 살아왔는데 나에게도 언제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단 말이다. 그런데 그 친구분의 대답이 아주 의외였습니다. 가장 불편한 점이 바로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불편한 것이 왜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것이었나? 신기하지 않으세요? 반신을 못 쓰게 돼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에 비해서 가장 답답한 점이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점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납득이 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반신을 갑자기 못 쓰게 되면 성인 남자라 해도 몸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신을 담당하는 분들이 몸을 씻겨주게 되죠. 그런데 이 친구분은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중요한 건 세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속을 까서 안에 들어있는 찌꺼기까지 씻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찝찝한 느낌이 계속 느껴지고 냄새마저 올라오는데 그걸 본인 손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고 대신해 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게 진짜 미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생각해보면 병원에서 환자의 몸을 씻겨주는 분들은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병원 직원인 분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계시죠. 이런 분들 덕분에 환자의 권익과 생활에 큰 개선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남자 환자들이 느끼는 불편에 대해서는 아직 큰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아 보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포경수술을 했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 수술을 받지 않은 분들에 대한 걱정 자체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남자 환자의 그곳을 포피를 뒤로 젖혀가며 깨끗이 씻어줄 만큼의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는 아마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분은 문병원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너도 포경수술 안 했잖아. 나 같은 지경을 너는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 세상 일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지 멀쩡할 때 수술부터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영감님은 제 병원에 다음날 오신 거고 포경수술을 받게 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이 걱정되는 분들은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뇌경색을 한번 앓았거나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혈액을 원활하게 순환시키기 위해 아스피린 같은 혈액순환제를 먹게 됩니다. 스텐트 같은 심도 있는 혈관 시술을 받은 분이라면 더욱 강력한 혈액순환제를 먹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할 때 피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쉽게 수술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약을 함부로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 약을 먹는 이유가 심장이나 뇌혈관 문제이기 때문에 고작 포경수술을 위해서 이런 약을 끊는 건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 결국 포경수술을 하는 게 좋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혈관 관련 질환이 생기기 전에 미리 수술을 하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피하게 해준다는 거죠. 저에게 오신 영감님은 혈관 질환도 만성 성인병도 하나도 없는 분이셔서 문제없이 수술을 잘 받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한 영감님은 자제분들이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님께서 몸이 아프고 괴로운 부분이 있어도 혼자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영감님은 그 부분을 생각해서 본인의 몸을 미리 준비해 두는 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자식들이 미국에 있지 않아도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분들도 전통 사회에서처럼 자식들의 돌봄을 지속해서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의 수도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본인의 몸은 본인이 돌봐야 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자연포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포피가 자연적으로 젖어지신 분들은 당연히 평생 수술이 필요 없다고 느끼겠죠. 그런데 그 상황은 나이가 드시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드시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성욕이나 발기량만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음경 크기가 조금씩 작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뒤로 밀려갔던 포피가 앞으로 되돌아옵니다. 영원한 자연 포경은 없는 겁니다. 저는 젊은 분들이 포경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물으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성상대자가 서로 한 명이고 가다실 같은 예방접종을 맞아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도 되어 있다면 심지어 피임 도구의 사용에도 거부감이 없다면 포경 수술은 꼭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포피 끝이 너무 좁아서 뒤로 젖혀지지 않는 사람, 요로 감염이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열이 나는 사람, 포피 속에서 반복적인 습진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포경 수술은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남성들의 경우에는 다시 생각할 점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몸을 돌보고 청결히 하는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나이에는 위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병장수하는 세상에서는 그것도 가족들의 돌봄이 아닌 본인의 몸을 본인이 돌보면서 길게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는 개인 위생은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이라면 협심증이나 뇌혈관이 생기기 전에 미리 움직이시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스피린이나 혈전 용해제를 먹기 시작하면 포경수술은 무척 받기 힘든 수술이 되어버리니까요. 오늘은 한 영감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니어 클래스에서 포경수술의 의미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